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한화 시스템이 SAR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동안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때 대대적으로 이 민간에게 공개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발사가 성공한 이후에 사람들한테 알렸죠.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우선 이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,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화 시스템은 방위 산업에 특화된 IT 업체입니다. 특히 이 레이더 분야에 있어서 감시 정찰 그 분야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이 회사가 관련 분야에서는 LIG 넥스원하고도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지휘통제 통신이나 통신 쪽이죠, 이것도. 그다음에 해양 시스템, 항공 우주 시스템. 요번엔 특히나 항공 우주 시스템에 초소형 SAR 위성을 이제 올려놓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됐죠. 그만큼 전체 매출액의 약 3%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 항공 우주 시스템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캐리어를 요번에 만들어낸 겁니다. 그래서 이 한화 시스템은 이 지휘통제 이쪽 분야에서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, 지상무기에 있어서 사격 통제나 방공 통제 장비 같은 것들에서도 경쟁력 있는 그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한화 시스템은 특히나 이 우주 쪽에서 이제 우주 산업 쪽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데, 특히나 세트랙 아이와를 인수하면서 한화그룹이 세트랙 아이를 인수하면서 위성 분야에 이러한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. 그런 기술을 갖게 된 것이고, 그래서 한화 시스템은 위성체뿐만 아니라 지상체에서 운용 시스템 이런 쪽에서도 기술을 보유하게 돼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주 궤도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까지 모든 기술을 다 갖게 된 거죠. 그리고 지난번 한국군 최초의 통신위성의 아나시스 2호를 발사해서 이걸 또 운용하는 능력도 검증받았습니다. 그래서 최근 이 3분기까지 한화 시스템의 방산 분야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71%를 차지하고, 그다음에 ICT 해가지고 이 정산 용역 이런 쪽에 또 28.17%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 그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보다 매출 외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급증했으면서 당기순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죠.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한화 시스템은 이 한화그룹 전체가 방위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. 그 한화 시스템의 최대 주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, 한화그룹 내의 모든 방산 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위에 모회사인 한화가 있고 그 자회사이면서 중간 지주회사 형태를 합니다. 자, 요번에 이 한화 시스템이 초소형 SAR 위성을 발사해 올린 것은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, 이 그 SAR 위성을 그러니까 궤도에 올려놓는데 사용된 로켓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고체연료 발사체입니다. 이 고체연료 발사체는 이미 연료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탄두 분야에다가 그 머리 부분이죠. 머리 부분에 위성을 놓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고, 거기다가 무슨 무기를 올려놓게 되면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고체연료 발사체를 갖게 됐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24시간 그 적의 공격이 있을 때 곧바로 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해서, 즉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됐죠. 그래서 요번에 이 한화 시스템이 초소형 SAR 위성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 공개를 하지 않고 발사가 끝난 다음에 공개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이 SAR 위성은 지상으로 레이더파를 던져서 그 반사돼서 오는 것을 모아서 취합해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구름이 끼었든 날씨가 어떻든 간에 이 지상을 훤히 쳐다볼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. 이 초소형 SAR 위성을 지금 지속적으로 한화 시스템과 또 국방과학연구소가
이 고체 연료 발사체를 통해서 계속 쏘아 올릴 텐데요. 그렇게 되면 24시간 동안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뭐 말 그대로 북한이 움직이는 것은 손바닥처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일본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감시할 수가 있는 거죠. 특히나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언제든지 이 독도 근해를 침범하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.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일본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, 기존에는 우리가 이 우주 감시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죠. 그래서 오히려 북한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일본 위성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소미아 같은 것도 하면서 우리 한국군에 정보를 넘겨주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군 독자적으로 우주 감시 체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굳이 우리 한국군의 그 기밀 정보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. 자, 하여튼 요번에 한화 시스템이 초소형 SAR 위성을 발사해서 궤도에 올려서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자, 한화 시스템의 올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32,0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. 하지만 현재 한 16,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한화 시스템의 전체 매출액의 약 70%, 즉 방산 쪽이 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방위산업, 그러니까 이런 방위산업에 국내 무기를 사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정도로 재정 규모가 나빠졌다고 합니다. 그런 우려 때문에 이 한화 시스템은 할인돼서 거래된다고 볼 수가 있죠. 왜냐면 이 고객사가 우리나라입니다. 즉 우리나라 정부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이 정부가 무기를 사줄 돈이 없으면 그렇죠. 그리고 한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런 무기 시스템은 함부로 해외 수출도 못합니다. 정부가 오케이 해야만 팔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죠.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한화 시스템은 독자적인 수출 산업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주가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적정 주가 한 32,000원의 반값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만큼 이런 규제가 풀리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로 이 주가가 찾아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. 요번에 우주 SAR 위성을 발사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향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런 SAR 위성을 쏘아해 줄 수 있는, 발사해 줄 수 있는 이런 또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고 그런 것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죠. 이런 부분에서 한화 시스템으로서는 새로운 우주 산업을 하나의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시간이 가면 할수록 한화 시스템은 이 우주 산업에서 이 상업화를 통해서 수익을 더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보다도 이 방산에 의존하는 부분을 점점 줄여갈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부분이 한화 시스템의 미래 성장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